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지난 방송이 최저점이었던 29일이었고 이제 그날 방송부터 해서 좀 반등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후로 잘 반등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코스닥이 훨씬 더 반등 폭이 큰데요.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긴 합니다. 왜 그런지 조금 이따 한번 자세히 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고, 우선 상대 강도 먼저 보도록 하죠. 코스피 200 대비해서 상대 강도 보시면은 전기전자, 결국 반도체가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을 주도하던 전기전자가 코스피보다 약해지는 게 결국 당연히 약세였던 거고, 지금도 반등은 하고 있지만 결국 약세 중간에 있는 그런 반등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결국 다른 지수들이 결국 코스피보다 점점 나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적으로 따지면 여전히 코스피가 더 나았다. 대다수가 100 미만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올라가는 건 없고 영원히 하락하는 것도 없고 해서 결국은 반등을 하고 있다. 코스피 대비해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냥 나머지 그냥 추세 정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다. 딱 그렇게 보면 되겠죠. 기계는 심각했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쭉쭉쭉쭉 다 지나가죠. 그래서 쭉 다 지나가고 보시면은 증권도 상당히 안 좋고요. 지금 하도 많이 낙폭을 보였다. 많이 올라간 거를 다 되돌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정도 상대 강고면 한번 팔고 내려왔을 때 돌파될 때 또 사고 또 여기서 한번 팔고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상대 강도의 핵심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건 없다. 결국 영원한 상승은 없다. 어느 종목이든 섹터든. 아까 전기전자 지나가긴 했는데 다시 보면은 전기전자도 영원한 상승은 없더라. 그래서 결국 이거를 이평으로 보든 뭘 보든 추세 꺾이면 팔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수급 쪽 살펴보면은 이제 상업용 순 포지션, S&P 같은 경우는 숏 포지션이 조금 감소는 했지만 여전히 아직은 숏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숏이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근데 큰 폭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주가는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조금 되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외국인 수급도 비슷하게 흘러가죠. 지금 삼성전자랑 결국 올라갈 때 열심히 외국인은 팔았습니다. 그래서 DXI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크게는 움직임은 없지만 조금 상승 기울기는 변한 게 눈에 띄게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가던 게 각도가 좀 많이 줄기는 했죠. 그 다음 이제 코스피 수급 살펴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조금 매수를 했다가 또 조금 주춤한 그런 상황이고, 선물은 오히려 조금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긴 시계열에서는 개인이 사고 외국인은 폭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의 매도는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도 투자할 때 그렇지만 이게 변동성 대비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거든요. 변동성이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 증시가 높아졌죠. 그냥 간단하게 변동성 그냥 제가 이걸 하던 걸 움직여 버렸는데, 변동성을 한번 살펴보면은 코스피 변동성 한번 보죠. 이게 코스피 변동성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거 26일 기준이에요. 26일 동안 코스피 하루에 8%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루에 8% 움직인다. 그럼 나스닥 한번 볼까요? 나스닥 2.28%입니다. 하루에 나스닥은 평균적으로 26일 동안 2.28%가 움직인다. 니케이는 3.3%, 독일 닥스 1.5%, 금은 2.34%, 비트코인은 3.4%, WTI 기름이 이제 왔다 갔다 했으니까 6.14. 지금 전쟁 터진 기름보다도 변동성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똑같은 거죠. 이제 리스크 관리를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하나의 위험값을 대비해서 보거든요. 결국 내가 변동성이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 1%라고 생각해 보죠. 1%인데 나는 한 포지션 할 때 내 익스포저 내가 잃는 금액은 1%로 할 거야 하면 1배를 투자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변동성이 10배다, 10%다 이러면은 그 1배에 0.1인 0.1배만 투자하는 겁니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럼 한국에 대한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 배분을 하게 되면. 모든 자산 배분 로직은 다 변동성이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변동성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격히 커졌다는 거는 결국은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결국은 만들게 된다. 근데 이제 당연히 외국인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꼬꾸라졌을 때 계속 파는 게 아니라 한번 반등 주고 판다는 거죠, 이게. 네. 어찌됐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뭐 전망의 영역이지만, 외국인이 더 팔게 된다는 그냥 100% 팩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때문에 무조건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비중이면은 나스닥 대비해서 우리나라 비중이 3배를 더 높여야 되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비중을 3배를 높일 이유가 있을까에 대해서가 당연히 불가능한 소리겠죠, 이제.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 외국인이 갑자기 비중을 3배 늘릴 거야, 이런 전망이면 외국인이 안 판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제 딱 그런 느낌인 거죠. 쭉쭉 다 뭐 코스닥 수급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산 같은 경우가 이제 27.4조 정도 되면서 지난 방송 대비해서 5.8조가 감소했습니다. 아주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 뭐 무슨 돈이겠습니까? 결국 다 반대 매매가 된 돈일 확률이 높겠죠. 결국 못 버티고 반대 매매가 이 정도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지 않은 거죠, 결국 시장이. 그러니까 차트 때 한번 보죠.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이 왜 이렇게 됐냐라고 했을 때 기관의 손절이 보통 한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기관이 기관이 이날 손절매가 되게 많이 터치가 됐어요. 실제로 이날 이때 뭐 헤지펀드도 하나 파산했잖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날의 이 변동성이 많이 사실 손절매를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롱 치던 애들 다 죽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올려야죠, 이제. 그래서 사실 올라가는 거고. 근데 이제 코스피는 조금 지저분하게 움직이지만 코스닥은 생각보다 조금 깔끔하게 갔단 말이죠. 이제 이거부터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매물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시원하게 여기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이후로 산 사람 다 손실 구간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기가 바닥이었거든요. 24년 12월 여기랑 여기 맞닿아 있죠, 요 라인. 요 라인까지 다 죽인 겁니다. 이날 다 죽인 거예요. 다 이제 롱 쳤던 애들이 다 죽은 거예요, 이날. 그럼 이제 여기 매물이 지금 텅 비어 있는 거죠. 사실 여기 롱 쳤던 애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다 팔고 싶은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숏 치는 애들도 다 여기 매물대기 때문에 여기서 숏 다 커버링을 쳤고요. 그러니까 급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면 일봉으로 보면은 뭐 저항이라는 게 크지가 않죠, 생각보다. 이게 코스피에 비해서. 그래서 다 죽여놨기 때문에 반등도 더 가파르게 나오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등 폭도 더 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그건 좀 비춰보긴 해야 되겠. 일단 지금까지는 깔끔하게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그러니까 트레이딩 뷰에 없는 것부터 살펴보자. 트레이딩 뷰에 없다기보다는 제가 뭐 안 넣어놓은 거라고 보는 게 뭐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만, 아무튼 V 코스피 여전히 높은 변동성입니다.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높은 변동성이고, 빅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뭐 크게 아직까지는 움직임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달러 인덱스 여기서 이제 지지가 되냐 마냐 구름대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겠고요. 이제 달러 원 같은 경우에는 뭐 생각보다 급락을 하고 있고, 이제 미일 공조되는 게 사실 제일 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하이닉스가 제일 컸고 그 다음에 있었던 게 미일 공조인데, 이제 그만큼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길게 봐선 안 좋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강한 사실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고, 좀 과매도긴 합니다만 뭐 지켜봐야 되겠죠, 이거는 사실. 네. 왜냐면 뭐 딱히 더 안 빠진다는 뭐였어도 그냥 과매도다 뭐 이거밖에 없기는 해요. 근거가 아직 없긴 합니다. 여기 매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이 정도 매물대가 있긴 하네요. 이 정도니까 그럼 반등을 볼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쌍바닥이었던 때죠, 이제.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러면 버틸 확률이 높을 것 같긴 하네요. 이렇게 보면은 매물대를 보니까 그렇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그런 거죠. 매물이니까 무조건 안 빠져, 이런 건 아니고, 이 매물에서 일정 영역을 뺀 상황에서 여기를
손절 라인 치고 내가 매수는 바라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겠죠. 위안은 계속해서 일단 강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나머지는 트레이딩 뷰로 보죠. 이제 결국 나스닥부터 보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일단 TSR 여기서 반등을 줬고, 속도 측면에서. 근데 뭐 추세가 반등하진 않았어요. 기준선 방향이 반등하진 않았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속도는 올라와 있다. 근데 뭐 사실 일봉 투자자라면 매수를 할 자리는 아니긴 합니다만, 뭐 저는 이제 1시간이랑 15분 타임 프레임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매수로 진입을 했었죠. 이제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추세는 돌아서진 않았지만 일단 속도는 돌아왔고, 일단 기준선까지 와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라 색깔이 기준선이에요. 보라 색깔이 기준선. 그래서 뭐 기준선까지는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상승 추세선은 사실 깨졌죠. 이제 이건 이제 깨졌으니까 지워버려도 되겠죠. 이제 상승 추세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물 라인이 여기 하나 있었고 여기 하나 있었는데, 여기서 사실 이 매물대를 깨지 않는 걸로 해서 롱을 쳤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먹고 또 사서 먹고 뭐 이러고 지금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닥스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추세가 살아있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근데 X는 좀 떠가지고 볼린저 밴드가 이제 70 근처나 해서 볼린저 밴드에서, 그러니까 RSI 볼린저를 하회하고 있어서 뭐 조금 약간 신경 쓰이는 상황이긴 하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는 뭐 여기까지 잘 먹고 이제 TSR 꺾일 때 여기서 이제 팔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1시간 봉으로 본다면. 그래서 뭐 잘 팔았고, 골드 같은 경우도 오늘 횡보를 이렇게 쭉 하다가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매수를 쳐서 들어가는 자리가 있었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급등할 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제 뭐 그래서 51평에서 일단 조금 저항을 받고 있긴 합니다. 이 초록색이 51평이어서 네, 일단 뭐 그렇고요. 이건 뭐 사실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이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강력한 매물대인 구름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구름대에서 머리를 받고 빠졌고 다시 도착을 해서 이제 여기서 방향성이 나오겠죠. 이제 뚫고 가느냐, 힘겹게 이렇게 지지부진하면서 뚫고 가냐, 한 방에 뚫고 가냐. 일단 횡보해서 에너지를 모았으니까, 아니면 맞고 이제 빠지냐, 이건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WTI에도 똑같죠. 구름대에서 저항 받고 빠지졌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리꽂느냐 돌파하느냐, 이제 애매한 영역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S&P 같은 경우가 조금 다른 게, S&P 같은 경우가 결국 여기 좀 올려주죠. 이제 S&P 같은 경우가 여기를 돌파를 했단 말이죠. 전고점이. 그래서 아까 얘기를 드리진 않았지만 나스닥이 전고점을 돌파할 확률이 확실히 높습니다. 돌파할 거라고 봅니다. 매우 높은 확률로. 그래서 결국 아직은 증시는 그럼 더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반등할 가능성이 좀 훨씬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여기까지 매물대가 있었는데 여기 쌍바닥까지는 빠지진 않았고 반등을 했고, 그래서 코스피 200 기준으로 저는 뭐 이렇게 보면은 한 50%까지는 되돌릴 것 같아요. 미니멈 50%까지는 되돌릴 것 같고, 솔직히 저는 뭐 한 요 정도까지도 되돌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뭐 코스피 200으로 봐도 똑같은 거죠. 한 7,800 라인까지는 갈 수도 있겠다. 최소한 요 정도까지는 갈 것 같아요. 한 7,300까지는 못해도 갈 것 같고, 많이 가면 여기 구름대 상단 정도? 이건 뭐 사실 갈지 말지는 뭐 가면서 보긴 해야 되겠지만 예측인 거죠. 거래량은 조금 적게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결국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력한 매물대가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더 크게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는 뭐 닥스랑 비슷하게 잘 갔는데 조금 꼴이 나오는 모습은 뭐 좋아 보이진 않는 딱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결국 여기가 지지선이었었는데 이제 매물대 거기까지 가진 않았었어요. 이제 거기까지 가진 않았고,
뭐 그 전에는 이제 여기가 매물대였었죠. 여기 깨지니까 와르르 했습니다. 사실 그때 매도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추세선을 하나 얘기를 하진 않았네요. 이제 결국, 그리고 또 일단 반등을 더 보는 이유는 이 기나긴 하락의 추세선이 깨졌단 말이죠. 오늘 반등으로 인해서 이 하락을 계속해서 선을 막고 있었는데 오늘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사실상 내일이 하락이 온다라고 할지언정 딱히 두려워할 게 없다. 아무래도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자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롱을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다. 왜냐면 추세선을 돌파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똑같이 추세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빨리 돌파를 했죠, 이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추세선을 밑으로 오던 거를 결국 다시 끌어올린 장면 보면서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매매했다면 전 여기서 샀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끌어올리고 여기서 올라가는 요 자리에서 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국면이 뭐 사실 여기였을 것 같고요. 이제 근데 물론 이거 지나고 나서 얘기에 가깝고 실제로 이제 타임프레임을 좀 더 짧게 보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일단 반등을 결국은 할 것 같다. 이제 근데 이제 추세는 돌아오진 않았고 그냥 속도만 올라와 있는 그 정도 상황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매물대였었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눌려 있죠. 보면 여기랑 여기가 딱 닿여 있죠. 저점이었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매물대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제 뭐 돌파를 하면 결국 더 쭉쭉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되돌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더 되돌림은 있을 거다. 일단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뭐 이건 이제 다 전망일 뿐인 거고 뭐 여기 저점 깨지면 그땐 정말 미련 없이 탈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로 역방향이잖아요. 지금 추세에서 역방향 매면 제가 뭐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게 정말 실력이 잘 갖춰져 있을 때나 하는 거지. 뭐 사실 역추세는 일봉 역추세는 뭐 개인 투자한테 추천을 드리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이제 큰 폭의 좀 낙폭이 있었고 뭐 반등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속도는 꺾였습니다. 이제 뭐 그럼 굳이 사실 이때부터 들고 갈 이유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역으로 반등을 했고 뭐 추세도 살아있고 뭐 속도도 올라 있으니까 뭐 사실 요 날부터 해서 뭐 딱히 안 살 이유도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구글 같은 경우도 V자 반등을 했고 여기서부터 다시 추세 돌아왔으니까 뭐 딱히 안 살 이유도 없다. 이제 다른 거보다는 추세가 좋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여기는 근데 이제 추세는 여기 섰고 여기서 속도 올라왔으니까 뭐 여기서는 그럼 살 수도 있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뭐 굳이 저라면 이제 구름대 넘고 사더라도 사는 게 맞지 않았겠나 생각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테슬라 속도는 올라오지 않았고 추세도 올라오지 않았고 뭐 굳이 아직은 그냥 관망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추세 안 돌아왔고 속도 올라가니까 뭐 아직 굳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여기는 이제 속도 추세 다 올라왔으니까 그래도 나쁘지 않겠다 그나마 개중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속도 떨어져 있고 추세 빠졌으니까 뭐 굳이인 거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뭐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장기 추세를 보는 거를 저는 그냥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결국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투자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예를 들어서 기준선 방향만 보고 투자한다고 쳐도 기준선 방향이 이때 바뀌었어요. 이제 7월 3일. 근데 기준선 방향이 플러스가 다시 된다가 여기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뭐 여기서 똑같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도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서 다시 사서 여기서 팔아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무리하고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만 하면 되는데 너무 욕심이 많고 이제 생각이 많다 보니까 사실 결국은 잃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뭐 반도체에 지금 막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유튜브에도 많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뭐 다 이런저런 이유로 뭐 반도체가 좋다 나쁘다 뭐 그러니까 롱이든 숏이든 너무나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다 사실 주관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롱한 사람은 다 롱한데
필요한 근거만 찾게 되고 숏한 사람은 숏한데 필요한 근거만 찾게 됩니다. 결국 그냥 데이터 보면서 추세대로 가는 거예요. 아, 추세 롱이다. 롱 가고 숏이다. 숏 가고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숏이었던 거잖아요. 사실 7월 3일부터 그냥 숏 쳤으면 먹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서부터 그냥 롱이었으니까 롱 쳤으면 먹는 거고 그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냥 네 심플하게 가는 게 맞다라고 투자는 뭐 제가 이제 오랜 시간 해본 결과 그냥 결국 추세대로 하는 게 맞고 그냥 그 안에서의 이제 좀 더 기법들이 있을 뿐인 거죠. 근데 이제 결국 그 기법의 위치보다 결국은 큰 계절을 찾는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 정도만 찾아도 겨울 때 뭐 이런 거죠. 제일 뭐 어이없는 얘기가 결국 뭐 삼성전자 퍼가 뭐 낮기 때문에 괜찮다 뭐 이런 거잖아요. 여기 이때도 계속 퍼가 낮으니까 삼성전자가 한번 퍼를 보시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렇게 바닥일 때 퍼가 낮았을까요? 높았을까요? 이때 높았습니다. 퍼가 높았어요. 이때 높으면서 계속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낮아졌어요. 그럼 낮아졌으니까 또 올라가야 될까요? 그럼 높아지면 또 높아졌으니까 또 바닥이고 이게 그냥 다 자기가 필요한 근거를 그냥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냥 있는 대로 가자.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사실 시클리컬 이런 사실 삼성전자 시클리컬이죠. 시클리컬 같은 경우에 사실 저퍼가 고점이고 고퍼가 저점입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뭐 일반적인 얘기를 떠나서 그냥 뭐 추세대로 가는 거죠. 사고 팔고 심플하잖아요. 그냥 기준선 기준으로 가면은 그래서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은 그냥 기준선 기준으로 보시는 게 필요하다. 근데 이제 조금 더 국면에서 긴 타임프레임 국면을 조금 그러니까 기준선보다 조금 더 긴 시계열로 보려면 그냥 22평하고 122평까지. 근데 이제 그건 너무 대응이 느리거든요. 이때까지 아직도 매도 시그널 안 나오잖아요. 두 개를 겹쳐서 20하고 122평이 둘 다 기준선까지 해서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하면은 매수하고 둘 중에 하나라도 성립 안 하면 매수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 120은 골든 크로스지만 기준선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를 안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뭐 저야 뭐 사실 타임프레임을 낮게 보니까 뭐 이런 데서도 그냥 매수 들어가고 막 하긴 하지만 사실 개인 투자자는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물리면 이제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리스크 관리가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전 사실 자신을 과신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보통 그러다 가는 거거든요. 이제 뭐 그걸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